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곡이 피아니스트 존 루이스의 56년도 앨범 중에서 Love Me or Leave Me라는 곡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색소포니스트 빌 퍼킨스의 테너 색소폰의 그 맛을 이야기하면서 이 곡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빌 퍼킨스의 테너 색소폰 이후로 솔로를 누가 이어봤냐면 기타리스트 짐 홀이 이어봤는데 56년도에 짐홀은 2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자신의 포텐을 터뜨리기 이전에 사이드맨 시절이었는데, 빌 퍼킨스의 테너 색소폰도 좋지만 이 기타 솔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서두르지 않고 큰 욕심을 안 내고 자기한테 주어진 그 솔로 타임을 아주 찬찬히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 젊은 지몰의 기타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들을 때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몰의 그 젊은 시절의 연주로서 이게 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50년대 중반에 지몰이 LA로 넘어오면서 치코 해밀턴 밴드 그리고 지미 주프리 트리오 요런 데 속해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치코 해밀턴 밴드와 지미 주프리 트리오 이 두 밴드 모두 그 당시 이제 웨스트 코스트에서 유행하던 쿨 재즈를 하기는 하는데 마치 약간 실내악 같은 그런 독특한 연주를 하는 밴드였어요. 그래서 지몰이 향후 이제 대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뒤에 두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조금 다른 재즈를 하는 선배들 사이에서 음악을 하면서 새로운 물결이나 이런 거에 잘 올라타고, 그 대신 자신의 기타 톤은 아주 정직하게 잘 지켜간 그 지몰의 어떤 시작점의 연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몰의 기타 연주로 40번째 꼬꼬무를 연결해 볼 건데, 1975년 그의 나이 40대 중반의 연주인데요. 짐홀 라이브라는 앨범이고요. The Way You Look Tonight. 캐나다 토론토에 버번 스트릿이라는 클럽이 있대요. 거기서 한 공연 실황을 담은 앨범인데요. 기타 트리오 연주입니다. 베이스에 돈 톰슨이라는 분이 연주를 했고, 드럼에 테리 클락이라는 분이 연주를 했는데 모두 캐나다 뮤지션이더라고요. 이 베이스와 드럼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만들어내는 그 앙상블이나 어우러짐이 그냥 반주만 하는 수준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좋은 앨범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평론가들이 지몰의 최고 앨범이라고. 근데 이 앨범이 원래 그 앨범을 내려고 하는 공연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제 베이시스트인 그 돈 톰슨이 레코더를 앞에다 놨는데 그 음질이 좋게 녹음이 됐나 보죠. 그리고 그날 자신들의 연주가 좋았는지 이 앨범을 마스터링해서 앨범을 내자 해서 나오게 됐는데, 이 연주에 대해서 반응한 뮤지션이 있습니다. 팬 메스니가 그러니까 지몰의 직계, 지몰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기타리스트 중에 최고봉인 팬 메스니가 이 앨범을 지몰 앨범 중에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앨범으로 꼽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앨범 속에 지몰 선생의 연주에는 그 이전과 이후에 없는 무언가가 있다. 지몰 선생은 누군가와 함께 연주하는가에 많은 영향을 받는 분인데, 이 공연의 두 파트너 돈 톰슨과 테리 클락은 정말 훌륭한 연주를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서 솔직히 이 앨범이 조금 더 좋아지는, 약간 간사하게 그냥 처음에는 지나가는 앨범이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이 앨범을 산 지가 꽤 오래됐었거든요. 옛날에 중고로 그냥 어디 외국에서 사온 앨범이었는데, 그래서 고백컨대 팬 메서니의 추천 때문에 이 앨범이 더 좋아지긴 했지만, 이 곡 The Way You Look Tonight을 연주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자신의 톤을, 그러니까 향후 이분이 이제 45세 이후로 80대 초반에 돌아가실 때까지 유지되는 그러한 기본 톤을 여기서 완벽하게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The Way You Look Tonight 우리가 여러 번 소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역시 작곡가 제롬 컨의 작곡이죠. 대표곡 중 하나. 네. Smoke Gets in Your Eyes나 Yesterday 같은 제가 유독 좋아하는 곡을 많이 작곡하신 분인데요. 제롬 컨이 1936년도에 영화 스윙 타임을 위해서 작곡을 했고, 작사는 도로시 필즈라는 분이
했다는 사랑 노래인데요. 저는 이 곡을 생각하면 딱 한 분이 떠오르거든요. 그분이 예상하실 텐데 보컬리스트 토니 베넷. 내 친구의 결혼식에 수록됐던 그렇죠. 그 내 친구의 결혼식 OST에서 토니 베넷이 부르신 곡을 포함해서 토니 베넷이 한 60여 년에 걸쳐서 이 곡을 5번 녹음을 하는데요. 정말 그 사랑했던 게 토니 베넷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녹음한 게 1958년도. 그러니까 토니 베넷이 32살 때 첫 녹음을 했는데 Long Ago and Far Away라는 앨범에서 이 곡을 처음 녹음을 했었고요. 두 번째 녹음이 그로부터 39년 후에 1997년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에서 그 사운드 트랙에서 토니 베넷 선생이 71세 때 녹음을 하셨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녹음은 2011년하고 12년에 듀엣 앨범들을 내실 때 두 여가수 페이스 힐하고 탈리아라는 여가수와 함께 이렇게 양해에 걸쳐서 녹음을 하셨고, 중요한 게 이제 5번째 녹음인데 피아니스트와 함께 하셨어요. 2015년 토니 베넷 옹이죠. 89세 때 노래를 하신 건데 빌 샬렙이라는 피아니스트와 함께 공동 리더 앨범에서 이 곡을 마지막으로 녹음을 하셨는데, 토니 베넷과 빌 샬렙이 함께한 앨범이고요. 앨범 제목은 The Silver Lining, 부제가 The Songs of Jerome Kern. 그 제롬 컨 작곡가의 곡들을 이 두 분이 연주를 하신 거죠. 2015년에 나온 앨범이고 The Way You Look Tonight. 89세면은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나이인데, 저희 아버지가 80대 초반이신데 그렇게 할아버지신데 요즘 날로 나이가 드시는 문화가 너무너무나 느껴져서 어디 많이 아프시고 맨날 병원 다니시고 이런데 이미 89세 때도 이렇게 정정하게 노래를 하고 계신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 이 앨범으로 토니 베넷 선생이 재즈 앨범 차트에서 다시 1위를 탈환을 하셨고요. 5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베스트 트래디셔널 팝 보컬 앨범 부문을 수상을 하시죠. 정말 임팩트 있는 보컬.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에서는 아주 소곤대도 팝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셨죠. 근데 이건 그냥 팍 하고 오는 보컬이 정말 새롭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89세 그 수없이 부르신 곡을 다시 부르셨는데 굉장히 현대적이고 모던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성이 있는 버전 같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단순히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정정하게 노래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랑 노래가 가지는 어떤 정서를 그 애틋한, 그러면서도 마음 편안하고 온화한 그런 느낌을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사를 좀 오래간만에 살펴봤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당신의 따스함은 점점 커집니다. 내 걱정을 사라지게 하죠. 그리고 코를 찡긋하며 웃는 당신의 그 미소는 내 바보 같은 마음을 건드립니다. 요 부분이 있거든요. 코를 찡그리며 웃는 당신의 미소. 요 부분이 영어로 가사가 That laugh that wrinkles your nose. 그 코를 찡긋하면. 근데 이 부분을 부르실 때 토니 베넷 선생님이 살짝 웃으세요. 근데 그게 이 할아버지가 옛날 사랑을 회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지금의 젊은이들의 사랑을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피식 웃으시면서 부르시는데, 그 부분이 정말 백미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지독하게 우울할 때, 세상이 추울 때 나는 당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빛을 느낄 겁니다. 오늘 밤 당신 모습처럼. 정말 그 이렇게 느껴져. 네. 이렇게 감싸고 이런 게 정말 느껴져요. 들어보세요. 네. 이 토니 베넷 선생님의 보컬도 좋지만 이 버전에서 되게 이 버전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피아노 연주인데요. 빌 샬렙,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그의 트리오가 굉장히 앨범도 많이 내고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이신데, 이 양반이 굉장히 많은 음을 연주하거나 그런 식의 연주가 아닌데 굉장히 절제하면서 선배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표현한달까? 89세의 보컬과 50대 피아니스트의
완벽한 보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듀엣 연주를 많이 좋아해서 전에 우리 채널 초기 때도 듀엣 연주를 특집으로 해서 많은 버전들을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 보컬리스트가 부르는 사랑 노래에 한 가지의 악기만 들어오는 버전에 또 맛이 있는데, 토니 베넷의 보컬과 빌 샬렙의 피아노 이거를 들으면은 70년대 이 토니 베넷 선생님이 빌 에반스와 함께 했던 그 앨범들, 또 토니 베넷 빌 에반스 앨범, 뭐 이런 투게더 어게인이라는 2부작, 그게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42번째 꼬꼬무는 한 가지 악기와 보컬리스트의 만남. 피아니스트 곤잘로 루발카바와 보컬리스트 아이메 누비올라, 모두 쿠바 뮤지션인데요. 라이브 인 마르시악, 2021년에 녹음돼서 2022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쿠바의 전통 유행가인 라그리마스 네그라스. 쿠바 출신의 두 뮤지션인데, 곤잘로 루발카바는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에 찰리 헤이든이 하바나 뮤직 재즈 페스티벌에 갔다가 젊은 피아니스트한테 반해서 미국으로,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특히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끈 곤잘로 루발카바가 50대 후반에 이제 녹음한 앨범인데요. 함께하는 이 보컬리스트 에이메 누비올라, 이 두 분이 2021년도에 프랑스 마르시악 재즈 페스티벌에서 함께한 공연의 라이브 실황을 담은 앨범인데요. 곤잘로 루발카바의 피아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메 누비올라의 그 되게 폭발적인 그 감정을 담은 그 쿠바 뮤지션 특유의 그런 보컬이 함께해서, 이 라그리마스 네그라스라는 곡은 영어로 Black Tears, 검은 눈물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제목이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아프로 큐반 볼레로, 그러니까 쿠바 음악 장르의 볼레로가 이게 이제 유럽 전통의 음악인데, 네. 큐바의 전통 음악이, 그렇죠. 쿠바의 전통 음악 중에서도 흑인들의 전통 그렇죠. 음악들이 그러니까 결합된. 쉽게 생각하면 라틴 재즈의 어떤 장르, 서브 장르 중에 하나인데, 아프로 큐반 볼레로의 클래식이자 쿠바 음악의 말하자면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인 곡인데요. 이게 1931년도에 작곡된 곡이더라고요. 미구엘 마타모로스라고 트리오 마타모로스라는 자신의 밴드에서 처음 녹음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쿠바 유행가의 클래식이 된 그런 곡인데요. 내용이 이런 곡이래요. 우리의 이별에 깊은 아픔을 느낍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게 나는 웁니다. 내 눈에선 검은 눈물이 흐르죠. 마치 내 삶과 같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처절한 이 사랑 노래를 보컬리스트 아이메 누비올라가, 이 아이메 누비올라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이기도 하고 가수이면서 그 자신이 피아니스트이기도 하대요.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인데, 이 곤잘로 루발카바와는 요 당시 많은 공연을 함께 투어를 다니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노래한 게 캡처가 돼서 앨범으로 나오게 된 건데,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폭발하는 감정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곡에서, 이 버전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은 보컬도 보컬이지만 이 곤잘로 루발카바의 피아노인데요. 자신의 고국인 쿠바의 전통 가요를 굉장히 모던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으로 즉흥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앨범은 라틴 앨범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재즈 피아노 앨범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게 2021년도 공연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일본 도쿄 블루노트에서 공연을 한 게 또 앨범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연주할 때는 밴드가 함께해요. 쿠바 막 타악기도 들어오고 코러스도 들어오고 해서 이 앨범이 조금 더 이렇게 리듬감 있게 하는데 더 쿠바 음악스럽고, 근데 두 분이 한 이 듀오 앨범에서는 이 둘만의 대화, 그리고 피아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아노도 감정을 표현하는 이 버전의 매력이 굉장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고국의 음악인 쿠바 음악의 전통을 완벽하게 지켜내면서도 자신의 피아노를 통해서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을 넣은 곤잘로 루발카바의 해석이 굉장히 뛰어난 버전이다. 곤잘로 루발카바가 이런 모던한 해석으로 이 곡을 다시 연주한 버전이 있어요. 보컬은 없고 연주곡으로 표현한 아주 컨템퍼러리 재즈로 해석한 버전이 있어서, 그 버전을 43번째 꼬리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곤잘로 루발카바와 베이시스트 론 카터, 드러머 잭
디조넷이 함께한 앨범인데요. 스카이라인입니다. 곤잘로 루발카바가 2018년도에 살아있는 레전드들이시죠. 대선배인 베이시스트 론 카터와 드러머 잭 디조넷을 모시고 녹음을 한 버전인데요. 2021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녹음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나중에 낸 앨범 같은데 이 앨범에 있는 라그리마스 네그라스가 또 압권입니다. 곤잘로 루발카바가 63년생인데 태어날 때쯤 이미 모던 재즈의 최전선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던 두 선배,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런 나이셨을 론 카터 그리고 잭 디조넷, 이 두 분을 모시고 연주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앨범을 녹음하실 때 론 카터 선생이 81세시고요. 잭 디조넷이 76세예요. 잭 디조넷이 키스 자렛 트리오에서 연주를 하시면서 그 수많은 연주들을 들었지만 잭 디조넷이 라틴 리듬을 연주하는 건 전 처음 들었거든요. 굉장히 젊은이처럼 되게 산뜻산뜻하게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잭 디조넷의 드럼을 듣는 재미도 있고요. 도입부에 곤잘로 루발카바가 인트로를 이 곡의 멜로디를 이렇게 착 도입을 해내고 나면 잠깐 베이스 연주가 나오는데 곡이 압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욕심 안 내고 곤잘로 루발카바야 이 곡은 니네 나라 노래인데 굉장히 격정적인 노래잖니. 네가 뒤에 피아노 칠 거잖아. 근데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앞에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어떤 선배 이상의 아버지 같은 그런 그러면서도 그 선명한 베이스 라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꾼이 있다고 치면 표준어로 서울말로 그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중간중간 그 이야기꾼의 고향 사투리가 슥슥 스며들고 서울에서 만난 대선배님들이 세련되게 맞춰주는 그런 어떤 어우러짐, 저는 굉장히 훌륭한 연주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앨범 곤잘로 루발카바의 그 감칠맛 나는 피아노로 연주하는 자신의 본국의 사랑 이야기 꼭 들어보시기를 말씀드리며 오늘 10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